자, 우리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게 스투 첫 번째 수업이고, 여기가 이제 들어와. 일단 단원의 구성을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맨 앞에 쪽에 보면은 야, 너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영어? 아니 국어. 월요일. 일단 오고 본 거야? 네. 너 국어가 월요일이 문제지? 네.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 몇 시야? 월요일 2시에서 4시 반에. 아, 야, 니네 월요일 수업을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면 안 되냐? 가능하냐? 월요일에 뭐 있는 사람? 너 뭐 있어? 국어. 몇 시? 8시. 8시? 그럼 5시부터 8시 하면 되나? 뭘 너무해. 8시에 딱 끝나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아니, 4시에 보고 봐. 딱 좋네, 다이어트에.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치? 내가 고3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놔서 니네만 된다면 5시, 8시가 될 것 같아. 근데 우민수랑 이주하고 오면 되네? 안 되면 10시에 해도 돼. 10시, 1시. 네? 10시, 너 2시 반이라면 10시, 1시. 아, 왜? 아침에요? 싫어서? 싫어서? 아침에, 아예. 아침이요? 아침. 야, 이 새끼야. 내가 아무리 그러지 어떻게 새벽에 수업을 하냐? 그치? 그치? 그 방법이 있으니까 주말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애들 오면. 그죠? 그날 월요일에 또 뭐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해결을 해줘야지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자, 일단 오늘 그 앞에 쪽에 단원을 보면 얘가 단원이 극한하고 연속성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분이 나오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 연계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어쨌든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한 이번 특강 수업은 다 찍어 볼게요. 다 찍어서 그 유튜브에 수학의 강좌를 치면 떠요. 내가 옛날에 코로나 때 굉장히 열심히 찍어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2년 전에 찍어놨더라고. 지금은 구독자 19명.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필수.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안 되는 것 좀 개념 듣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 아들이 잠들 뭐 이게 무지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다 지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웬만하면 지금 빠지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여기가 전부 합쳐서 총 9개 단원이 있는데 사실 도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총 우리 11번 수업이잖아요. 하여튼 한 번 할 때 한 단원씩 끝내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교재 마무리하면서 가면 웬만하면 여기 안에서 맨 마지막에 최종 점검하기 빼고는 다 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개념을 오늘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할 건데 개념 설명까지 한 1시간이면 내가 미친듯이 설명하면 나머지 2시간 풀면 얼추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일단 너무 부담 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일단 시작을 맨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맨 앞에 단어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기호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찾아볼게요. 일단은 기호가 어떤 기호가 나오냐면 리미트라는 기호가 나와요. 리미트라는 기호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
x가 a로 간다라는 기호가 나오고 여기 fx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모르겠는 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르겠는 거 잘. 일단은 요 리미트라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모르겠지? 일단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얘는 가고 있다가 핵심이에요.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려고 계속 가고 있어요. 얘는 멈춰있는 값이 아니라 어떠한 지점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가고 있는 의미예요. 가고 있는 의미.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 정도로 가요. 그리고 요 x라는 값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 x가 맞아요. x좌표.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x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x축에 어떤 a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a라는 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죠. 일단 a라는 지점이 있으면 x축 위에 있는 어떤 x값이 여기서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렇게 막 놀고 있으면 이 x라는 지점이 a라는 지점으로 매우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fx는 뭐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fx가 맞아요. y값. 그러니까 x가 a에 매우 가까운 지점을 넣었을 때 y값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게 왜 나왔을까? 라는 게 궁금하죠. 왜 나왔을까? 일단은 우리가 이 점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점. 이 a라는 점을 내가 만약에 실제로 표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a라는 점을 이렇게 찍었다고 가정을 해볼래? 그러면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실선이 이루어지잖아요. x축이. 맞아요? 근데 내가 이 a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이 지점이 정확하게 a일까요? 정확하게 a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 a만 있냐고. 숫자 a만 있냐 이거야. 아니죠. 맞죠?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만 동그라미 친 거야?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 x축에서 a라는 지점을 찾으면 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a의 옆에 분명히 a는 아니지만 a와 무지하게 가까운 어떤 점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죠? 모르죠?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1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뭘까? 1.00000000000000000001인가? 0을 더 붙이고 싶지 않아. 어디까지 붙일 건데? 모르죠. 계속 붙여야죠. 도착할까요? 그 정도? 도착 못하죠. 그죠? 맞죠? 그럼 x가 a로 가면 a이지만 a가 아닌 점, a의 바로 옆에 있는 점으로 간다는 뜻이죠. 이거를 표기하고 싶다니까. 그 전에 너네 보고 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걸라 1을 넣으면 뭐게? 이랬더니 니네가 1을 그냥 다 과감하게 넣어서 2라고 딱 얘기했는데 야 1에 매우 가까운 점은 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응? 어떻게 표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호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무리함수를 배웠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배웠죠. 유리함수, 분수함수. 분수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맞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커지면 이거의 값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지? 그지? x축하고 만나나? 만나지 않죠. 근데 x축에 매우 가까워지지 않나? 그죠? 그러면 무한대라는 값은 존재하는 값일까요? 존재하지 않죠. 이 무한대의 개념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농담으로 야이 바보야 그러면 바보 곱하기 2, 바보 곱하기 4, 바보 곱하기 1억 이렇게 하잖아요. 바보 곱하기 무한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새끼는 그냥 진짜 바보, 생 바보. 뇌가 없어. 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무한대의 기호는 점점 커지는 굉장히 무수하게 큰 수기 때문에 이 리미트 x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표기할 때 이런 기호를 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갈까? 이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이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실제로 표기할 수 없는 기호에 대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사치의 값이 나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헷갈려요. 처음 뭔가 답이 딱 정확하게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 그냥 그렇게 가면 그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 함수 우리가 막 배운 거는 뭘로 갈까? 라고 하면 0으로 간다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드는 문제 아니 근데 0에 안 간다면서요? 그죠? 왜 0이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리미트를 붙였을 때 0에 매우 가까워지는 지점이라는 뜻으로 0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딱 정확한 0은 아니지만 결국은 얘가 매우 커진다면 0에 가까워진다고 보는 거죠. 니네들이 사실 이런 기호를 보면 이게 뭐야? 0이 아닌데 왜 0이라고 하지? 하고 하지만 실제로 니네가 수학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3분의 1하고 3을 곱해보실래요? 뭐가 나오죠? 1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3분의 1이 뭐예요? 0.333333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3을 곱하면 1이에요. 그죠? 근데 1이라고 하죠. 근사치. 1에 간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1에 갈 거다. 그죠? 이런 기호들을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이걸 왜 하는지, 이 값을 왜 찾는지, 아니 결국 A를 넣어주면 되는데 아니 왜 A를 옆에 있는 숫자가 뭐가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 쪽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극한의 개념을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분이라는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함수들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미분을 하려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네들 헷갈리게끔 뭐가 나올 거야? 끊어져 있는 함수들이 나오겠죠. 끊어져 있는 함수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기호를 한번 적어볼게요. 기호를 적어볼게요.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은 x 값이 a에 매우 가까워졌을 때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함수 값. 그럼 이 함수 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에 의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같을 때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서 수렴할 때 우리는 이 값을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고 극한값 알파가 나왔다고 하면 극한값 알파로 fx가 극한값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게 수렴하고 어떤 게 수렴하지 않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그럼 수렴하는 값이 있고 수렴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 일단 첫 번째 이게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y는 x분의 1. 요런 애 해볼까? 맞지? 이 값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가 나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1이라는 값이 1의 바로 옆에 지점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1의 바로 옆에 쪽은 1보다 큰 지점하고 1보다 작은 지점이 존재하죠. 맞죠? 그럼 1보다 큰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1보다 약간 크다라고 1 플러스라고 써요. 1보다 작은 지점은 1보다 약간 작다고 해서 1 마이너스라고 적거든요. 숫자로 굳이 표기하자면 1.00001 약간 이런 느낌이고 0.9999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오른쪽에서 왔죠. x가 여기에서 1에 무지하게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얘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1에 도착하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x값이 만약에 1보다 큰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면 우측에서 왔다고 해서 이걸 우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좌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좌측에서 온 거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도달하는 지점이 함수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면 그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의미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에 좀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계산하다 보면 별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0 보이세요? 0? 0? 0의 오른쪽으로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때 x분의 1을 넣어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로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해를 해도 되고 그래프로 이해한다면 0에 매우 가까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그래프가 이 y축이 무지하게 붙는데 어느 순간에 붙는지는 모르지만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 값이 나오고 무한대 값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숫자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로 모른다라는 뜻으로 발산한다고 얘기해요.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의 극한값이 무엇이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이때는 극한값이 뭐냐? 그러면 1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한값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뭐, 언제만 쓴다? 수렴하는 값을 이렇게 알 때나 쓴다고요. 됐죠? 리미트 x가 0-로 갈 때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쓰면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지면 0-0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도달하지 못하죠? 그럼 0에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쭉 넣어주면 굉장히 작아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프가 지금 수험을 안 한 친구도 있는데 사인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일 높은 지점이 1이고 제일 낮은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사인 함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결국은 어떤 그 숫자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건데 그러면 얘는 뭐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진동을 하면 결정이 되지 않고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얘를 진동한다고 하고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의 종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값들은 전부 다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언제 나오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어떤 거는 수렴하는 애, 어떤 애는 발산하는 애를 주고 구할 수 있는 애를 구하라고 할 때 구분할 수는 있어야죠. 이거를 막 계산해. 막 계산했더니 맨 마지막에 무한대가 나오네. 뭐야? 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정도 구분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가죠? 그죠? 그리고
수렴을 해야만 존재한다. 우극한 자극한이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진 않지만 x는 a라는 지점의 함수값은 한 점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확대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졸려? x는 a를 굉장히 확대했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x는 a라는 지점. 그럼 여기 x축인데, 그죠? 그러면 a의 바로 오른쪽은 a 플러스 지점이고 a의 바로 왼쪽은 a 마이너스 지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오른쪽에 오고 있는 곡선이 직선이나 곡선이나 상관없는데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a라는 벽에 이렇게 딱 맞거든요. a에 맞는 지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맞았다고 가정해보세요. 맞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x는 a의 왼쪽 지점에서 이렇게 뭔 지랄을 하고 와서 여기에 딱 맞아야 된다고요. 그게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죠?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게 있나요? 있지 왜 없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으면, 그죠? 그럼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조금 도와줄게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두 개의 그래프를. 여기 x축이 있는데 여기 1이라는 지점이 있고, 어떤 그래프는 y는 뭐 x 뭐라 할까? 이렇게 쓸까? y는 x? x가 1보다 작을 때는 y는 x예요. 이렇게 잡을까? 그죠? 됐어요? x가 1보다 클 때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맞아? 그러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 지점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여기 지점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흰색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린 거 보이세요? 흰색 동그라미 두 개 보이세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x에 정확하게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럼 봐봐.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2라고 가정을 하면 2라는 값이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1을 넣어주면 2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1을 넣어줬을 때 2라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으나, 맞죠? 그 바로 옆에 있는 2에 무지하게 가까운 점은 존재하겠죠. 그죠? 이 동그라미 굉장히 큰데요? 그건 내가 너네들 눈에 보이도록 한 거고, 맞죠?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2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오기 때문에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1보다 약간 작은 값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넣어주면 1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같아야만 존재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라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바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좀 이해가 가나요? 졸려요? 힘들어? 막 졸려, 씨. 미치려고 그래, 애들이? 뭐 졸려?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지? 갑자기 후회가 되나? 집에만 가고 싶어? 안 돼. 이제 갈 수 없어.
오지 말았어야지. 자, 여기 봐봐요.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프 좀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처음에만 이렇고 나머지는 이제부터 뭐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래프만 나와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F0부터 한번 써볼까요? F0은 극한값이 아니에요. 그냥 0을 딱 정확하게 넣어줬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너스로 이 시험이 좋은데? 이게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 뭐냐 이거잖아. 0이 나온다는 얘기고. 맞죠? 엄밀히 말하면 0보다 약간 커요. 그죠? 0은 딱 정확하게 아니죠. 0보다 약간 크죠? 그죠? 근데 0이라고 합니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1보다 약간 큰 지점을 이렇게 넣어주면 3이 나오는 거죠. 3이 됐어요? 더하랍니다. 그죠? 이게 쉽죠? 지금 너네가 1번을 보고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러는데 이게 수능에서 20여 년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딱 요 정도 수를 나와요. 5번에서 6번에서 나오고 진짜 그래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합쳐져서 잘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극한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 건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요 기호 보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어떤 기호에서는 요런 기호를 쓰죠. 3 플러스 본 적 있죠 위에서. 근데 여기서는 3이라고 쓰죠. 맞죠? 그러면 이 기호는 언제 쓰냐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 값하고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fx 값이 모두 똑같은 알파 값으로 수렴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수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렴을 했다는 얘기. 알파로 수렴을 했다. 그때만 저 기호를 쓴다. 그럼 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따져라. 이거를 따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맞죠? 써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프 그리지 말고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fx 함수를 여기다 적어요. 그러면 3보다 큰 지점에 넣어줄 거잖아. 3보다 큰 값을 넣어줄 거잖아. 여기다가 3에 매우 가깝지만 3보다 큰 값을 넣어줄 거잖아. 위에 있는 거 써야 돼? 아래에 있는 거 써야 돼? 위에 있는 fx를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죠?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적을 건데 3보다 작죠? 아래에 있는 걸 적어야 돼. 이렇게. 맞죠? 지금은 막 뭐가 헷갈리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3보다 약간 크다는 얘기는 3에 매우 가깝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함수로 형태로 나와 있는 값에는 3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3k 플러스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이 제일 기본이야. 극한에서의 제일 기본은 이 값을 그냥 넣어주면 돼. 왜? 3이나 다름없는 값에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입하세요. 뭐 나와요?
9 더하기 6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3K가 12가 나오면서 K 값이 4가 나오죠. 됐죠? 끝. K 값 구하는 겁니다. 어렵니? 괜찮아? 자, 계속 봅시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1이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2가 나오고 A를 넣으면 0이 나오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이때 이 그래프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어느 지점에서?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지 않죠. 그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맞죠? 근데 그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를 적으라고 하면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a에 매우 가까운 값을 대입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가 2라고 이렇게 배웠죠. 맞죠? 근데 이 값의 정확한 값은 a를 정확하게 넣었을 때 2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가 높이가 딱 2거든요. 근데 a보다 약간 큰 값을 대입해서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맞아요? 2보다 높은 지점에서 맞죠. 2보다 약간 높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맞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보면요. a보다 약간 작은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럼 얘가 맞는 지점을 보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지점에서 맞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어디에서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2라고 적는 거예요. 그냥 1이라고 적는 거라고. 왜? 너무 2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조금 중요해요. 합성함수 문제 풀 때.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합성함수 문제거든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 합성 fx는 보통 f 합성 f1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여기다 집어넣죠. 딱 배웠죠, 그죠? f의 1 플러스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요 안쪽에. 알겠죠? 그럼 f의 1 플러스 값을 보면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죠. 그러면 얘가 맞는 지점 보이세요? 어디에 맞아요? 1 근방에서 맞죠.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죠. 1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이쪽으로 보내서 나온 결과물 요거를 다시 넣어주는 거니까 1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해 가니? 그래프 그려줘야 돼? 이해 안 가는 사람? 안 가? 태훈 잘 가? 괜찮아? 그럼 f에다가 1 마이너스 넣어주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나오죠. 2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2로 적어야죠. 하나 더 해. 또 뒤에 있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 합성 fx죠? f에 0 플러스를 넣어주죠? 뭐 나와요? 뭐 나와? 0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오죠. 이해 갑니까? 0보다 약간 큰 지점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낮죠. 일단 대입을 해서 나오는 계산 결과물은 전부 다 y값이니까 위아래로 보면 돼요. 위아래로. 마이너스 1보다 높은지 낮은지.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값을 넣어준 거죠. 뭐 나와요? 1 나오죠? 이런 거 할 때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나 마이너스 1 넣나 마이너스 1 플러스나 다 똑같죠. 왜? 그래프가 안 끊어져 있죠. 마이너스 1점에서. 그죠? 이럴 때는 조심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 부호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부호 없이 이렇게 딱 해보려면 1 마이너스 넣어주는 거랑 1 넣어주는 거랑 답이 다르죠. 1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이너스인데 1을 넣어주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이제 4번이 좀 순서가 좀 별 거시기 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fx 함수하고 3fx-gx 함수가 1이 나오면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무한대분의 1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모가 매우 커지는 값은 0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보였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같은 거. 무한대분의 1은 0이 나오고 마찬가지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이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리고 분모가 매우 작아지면 발산을 해요. 발산. 알겠죠? 그리고 분모가 매우 작아지면 발산을 합니다. 발산. 이게 기본이에요. 이 값이. 그죠? 내가 이게 0인지만 0이 아닌 걸 쓴 거는 0은 아닌데 0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일단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얘를 볼게요.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4번이 좀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요것도 한번 좀 써놓고 볼까? 지금 아까 전에 무한대분의 1이 0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무한대분의 1억은 뭐 나올 것 같냐? 무한대분의 1억 0 나옵니다. 여기 상수항은요 1억이 있든 1조가 있든 아무 상관. 무한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예 1조? 웃기고 있네. 무한대 입장에서 보면 진짜 웃기고 있네요. 우리 입장에서 오씨발 그 돈이 나한테 있었으면 이러는 거지. 안 그래요? 1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무한대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핵심은 f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fx가 무한대로 가는 걸 fx가 뭘로 가지? 모르네? 이러면 안 돼요.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fx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fx-gx를 hx라고 치환을 하면, 그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1로 수렴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hx의 극한값이 1로 수렴하고 fx는 무한대로 발산했다라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fx도 있고 gx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아는 건 fx고 gx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gx를 아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서 gx를 3fx-hx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gx를 아는 거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gx 대신에 얘를 집어 넣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fx
빼기 2니까 빼기 6fx 더하기 2hx 써놓고 3fx 더하기 2gx니까 6fx 마이너스 2h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fx 더하기 2hx하고 여기는 9fx 하고 마이너스 2hx가 나오거든요. 맞죠? 근데 요 개념이 지금 뒤에 쪽에서 배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이해를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순서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다가 fx로 위아래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도 fx를 나누고 여기도 fx를 나눠요. 왜? fx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까. fx가 좀 더 큰 수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fx분의 2hx하고 9하고 fx분의 2hx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분모는 매우 커지죠. 무한대로. 그죠? hx는 1로 수렴하죠. 그죠? 무한대분의 1꼴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답이 3이에요. 3. 응? 자, 5번. 가우스는 뭐 할 내용이 없어서 알잖아? 가우스는 알죠?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보자. 요거 푸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 가우스 문제 풀 때요 0-잖아? 그러면 가우스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0 마이너스 값을. 그건 뭐야? 마이너스 0.1이죠? 이런 것들. 마이너스 물론 0.001인데 그냥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0.1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0.9죠? 가우스 요침 뭐나? 0이죠. 됐죠? 그 다음에 가우스 x인데 2 플러스죠? 2보다 크죠? 2.1 빼기 2 이렇게 쓰면 돼요. 이 앞에 2죠? 0이에요. 됐나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우스. 자, 이제 0분의 0꼴 무한대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문제 좀 풀고 갈게요. 풀고 갈게. 자, 뒤에 쪽에 대표 유형 먼저 하나씩 풀 건데 5번까지만 먼저 풀고 갑시다. 어려워.